오늘은 구독자의 사연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살고 계시는 67세 정미숙님의 고민입니다. 평소에 노인성 변비가 너무 심해서 화장실을 갈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변비가 너무 심할 때는 병원을 다니며 관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 물도 많이 마시고 변비약도 먹었지만 소용이 없네요. 결국 치질이 생겨 수술까지 할 정도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사과가 장을 건강하게 하여 노년 변비에 좋다는데 진짜일까요? 사과를 많이 먹으면 도리어 몸에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꽃 필무렵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건강상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건강꽃 필무렵이 답변해 드릴게요. 67세 정미숙님의 변비에 대한 고민은 우습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변비는 장내 유해 물질과 독소들을 혈관 곳곳으로 퍼뜨립니다. 혈관으로 퍼진 독소들은 치매와 뇌졸중 그리고 심근경색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년 변비는 생각보다 심각한 질병으로 보셔야 합니다.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비약이나 관장 같은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작용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작용이란 소화기 내의 좋은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시켜 장 운동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장내에 좋은 미생물이 많아지면 뱃속에 쌓여있는 대변이 부드러워지며 변비 증상 완화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방귀와 배변 냄새가 심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프로바이오틱스의 1등 식품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사과입니다. 아삭한 식감과 달콤한 풍미를 가지고 있는 사과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시사철 먹을 수 있을 만큼 흔한 과일이죠. 하지만 흔하다 보니 그 효과가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사과가 귀했다면 엄청 비싼 가격이었을 정도로 그 효능은 뛰어납니다. 2주 동안 매일 사과를 2개씩 먹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 모든 실험자들의 장내 유익균이 늘어났으며 대변 속의 암모니아 황화합물의 농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과는 천연 프로바이오틱스라 불려도 무방합니다. 사과가 이처럼 장에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과 속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펙틴은 물에 잘 녹으며 녹고 나면 젤처럼 끈적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끈적해진 펙틴은 단단하게 굳어버린 변을 젤리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 식이섬유 자체는 장 속에서 소화나 흡수가 되지 않아 과거에는 전혀 영양학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성분이었죠. 하지만 영양 과잉으로 비만과 소화불량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에는 그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에 이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제6 영양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 속의 식이섬유는 위장이나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쭉 내려가 장 속 유해균의 증식을 막아주고 유익한 균에는 풍부한 먹이가 되어주어서 장내 환경을 드라마틱하게 개선해줍니다. 그럼 단순히 사과만 많이 먹으면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사과를 껍질째 먹어야 그 효능을 온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펙틴이 사과 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껍질을 벗긴 사과 100g에는 식이섬유가 고작 1.4g이 들어있지만 껍질째 먹으면 식이섬유가 무려 10.4g이 들어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먹으면 사과 8개를 버리는 셈입니다. 여러분이 변비 예방과 장 건강을 위해서는 꼭 사과를 껍질째 드세요. 사과의 껍질의 효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과의 비타민C의 대부분은 껍질과 껍질 바로 밑의 과육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과 근육 노화를 억제하는 우르솔산, 항암 예방에 좋은 폴로보노이드, 노화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 또한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왜 사과를 껍질째 드시라는지 이해되시죠? 하지만 여기서 걱정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사과의 껍질에 남아있는 잔류농약은 어떡하나요? 건강꽃 필 무렵이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사과에 사용되는 농약의 경우 한 달 정도 지나면 자연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과를 드시기 전에 맑은 물에 10분 정도 담궈 두신 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면 잔류 농약과 각종 유해 물질이 싹 씻겨 나가니 너무 걱정 마세요. 치아가 약해 사과를 껍질째 씹어 먹기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껍질이 있는 상태로 갈아서 사과즙 형태로 마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과의 펙틴 성분은 갈아 마셔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사과를 생으로 먹거나 사과즙 형태로 먹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사과는 조리 방법과 먹는 방법에 따라 효능과 효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왕 먹는 사과,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먹는 것이 좋겠죠? 지금부터 건강꽃 필무렵이 사과의 효능을 최대치로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먼저 당근과 사과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식이섬유에는 물에 녹지 않은 불용성 식이섬유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골고루 먹어주어야 장 건강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하고 당근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니 그야말로 환상의 짝꿍이죠. 불용성 식이섬유의 별명은 장내 진공청소기입니다. 장내 각종 노폐물과 발암물질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싹 배출해서 대장암까지 예방시켜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식이섬유를 동시에 먹으면 변의 양까지 늘어나며 숙변 제거에 아주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과 동시에 몸의 독소를 배출하고 장 점막을 재생시켜 장염을 예방하죠. 그럼 당근과 사과를 그냥 함께 먹으면 될까요? 물론 그렇게 먹으셔도 좋지만 건강꽃 필무렵이 비밀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찐당근 애플주스입니다. 먼저 깨끗이 씻은 사과 1개, 당근 1개, 그리고 올리브유 2큰술, 꿀 1큰술, 물 200ml를 준비해 주세요. 깨끗이 씻은 당근을 엄지손톱의 절반 정도의 두께로 썰어줍니다. 그리고 채 썬 당근을 찜기에 넣고 5분간 쪄주세요. 당근을 쪄주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당근을 익히면 사과 속의 비타민C를 파괴하는 아스코르비나제가 열에 의해 사라집니다. 즉, 사과 속에 풍부한 비타민C를 온전하게 드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켜낸 풍부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암 발생을 억제하며 조혈작용을 도와 빈혈까지 예방해줍니다. 거기에 더해 사과 속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염증과 암을 억제하여 종양 증식을 막아줍니다. 이런 효과는 폐암 발생 위험을 49% 감소시켜주며 전립선암은 47%까지 감소시켜주니 당근은 꼭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당근이 쪄지는 동안 사과를 믹서기에 갈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사과씨를 꼭 제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몸에 좋은 사과지만 그 중에서 사과씨는 예외입니다.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장내 효소와 결합하게 되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소량의 시아나수소가 사과씨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가끔 먹으면 문제가 없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두통과 구토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자연 독소입니다. 그러니 꼭 사과씨는 제거해주세요. 그 다음은 믹서기에 쪄진 당근과 사과 그리고 올리브유, 물을 넣은 다음 취향에 따라 꿀을 추가하신 다음 잘 갈아주세요. 여기서 올리브유를 넣어준 이유는 그냥 당근을 먹을 때보다 기름과 당근을 함께 먹게 되면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무려 6배까지 높아집니다. 그러면 목 넘김은 비단처럼 부드럽고 풍미는 더욱 풍부해진 찐당근 애플주스가 완성됩니다. 참 쉽죠? 가끔 이 레시피를 사람들에게 추천하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당근을 먹으면 오히려 변이 돌처럼 딱딱해지는데 어떡하나요? 이런 문제는 장내에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장내 진공청소기라는 별명을 지닌 불용성 식이섬유가 유해물질뿐만이 아니라 장내 수분까지 싹 흡수합니다. 그러니 당근만 많이 먹게 되면
몸속 수분마저 당근에게 뺏기게 되죠. 그러니 당근을 장내 방해꾼이 아닌 변비 해결사로 키우시려면 반드시 물도 함께 마셔주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습관은 사과를 먹을 때도 필요합니다. 사과 속 섬유질 또한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수분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오히려 장을 막아 변비를 더 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 하루에 사과를 얼마나 먹으면 될까요? 사과에 풍부한 식이섬유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남성은 25g, 여성은 20g입니다. 즉, 하루에 사과를 1개에서 2개 정도 먹는 것이 우리 몸에 가장 좋습니다. 세상 어떤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궁합이 좋은 사과와 당근.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당근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건강꽃 필무렵이 또 다른 찰떡궁합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바로 애플 고구마 요거트 샐러드입니다. 오래전부터 고구마 또한 노련한 변비 해결사로 알려져 왔습니다. 고구마 속에는 셀룰로스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은 물을 흡수하는 힘이 강력해 변의 부피를 늘려주고 배설을 촉진시켜줍니다. 또한 고구마를 자를 때 나오는 끈적한 하얀 진액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알라핀이라 불리는 성분으로 셀룰로스 성분과 더불어 장 속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변비를 완화하고 장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구마도 잘못 먹으면 뱃속이 부글거린다거나 방귀가 자주 나와 사람을 참 힘들게 하죠. 그 이유는 고구마 속 아마이드 성분이 장내 미생물을 번식시키는 과정에서 늘어난 균들이 발효를 일으켜 장내 가스를 유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 사과를 곁들여 먹으면 이런 문제가 싹 해결됩니다. 사과 속의 새콤한 유기산 성분이 위의 활동을 촉진시켜 퍽퍽한 고구마의 소화를 1차적으로 도와주고 2차적으로는 사과 속 펙틴 성분이 장내의 보호막을 만들어 유독물질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사과와 고구마의 조합은 장내 건강뿐만이 아니라 폐 건강까지 책임져준 일석이조의 역할을 합니다.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바람이 부는 환절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목부터 칼칼해지며 가슴까지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럴 때 사과를 먹으면 사과 속 퀘르세틴 성분이 폐기관지 점막의 염증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고 천식의 위험까지 낮춰주죠. 영국의 킹스 대학과 사우스햄튼 대학교에서는 일주일에 사과를 2개만 먹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천식 발생 위험을 약 23%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죠. 거기에 더해 사과 속에 있는 피토케미컬은 폐에 쌓인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는데 흡연으로 인해 손상된 폐를 회복시키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사람들도 폐의 노화에 따라 폐 기능이 저하되는데 이 속도를 늦춰주는 것이 바로 피토케미컬이죠. 이런 사과에 더해 고구마 또한 폐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구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카로티노이드와 글루타치온이 풍부하여 고구마를 매일 반 개씩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암 발생률이 무려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만큼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장 건강과 폐 건강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과와 고구마는 요거트 샐러드로 해 드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잘 씻은 사과 1개, 껍질을 제거한 고구마 반 개, 요거트 100g, 그리고 약간의 꿀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사과와 고구마 둘 다 얇게 채 썰어 준비해 주세요. 요거트에 꿀을 잘 섞으신 후에 채 썬 사과와 고구마 위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여기서 건강꽃 필무렵만의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 집에 참깨가 있으시다면 한 큰술 정도만 으깨서 샐러드에 뿌려주면 불포화 지방산인 참깨가 변비 해소에 더 큰 도움을 줍니다. 물론 고소함까지 더해져 맛까지 더 좋아지죠. 보통 이런 요거트 샐러드는 아침에 많이 드시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 사실 이 말은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사과는 언제 먹어도 이로운 과일입니다. 즉 시간에 상관없이 드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하지만 위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저녁에 먹는 사과가 독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녁에 사과를 먹게 되면 사과로 인해 위액 분비가 촉진되어
주무시는 동안 속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사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과일도 저녁에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럼 위가 약한 사람들은 사과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위가 약한 분들을 위해 건강꽃 필무렵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양배추와 사과의 조합, 애플 양배추 주스입니다. 양배추는 풍부한 비타민 U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타민 U는 위벽을 보호해서 위산과 자극물질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어 위장이 약화되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음식이죠. 거기에 더해 양배추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속의 유익한 박테리아를 증식시켜 주어 변비 증상 완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설포라판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은 혈액 속에서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켜 줍니다. 이런 뇌졸중 같이 뇌와 관련된 질병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무서워집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양배추의 설포라판 성분에 더해 사과 속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 또한 뇌에 큰 도움을 줍니다. 플라보노이드는 뇌의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잘 흐르도록 반응하여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뇌에서 도파민 신경세포가 노화되며 생기는 파킨스병의 예방과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장 건강뿐만이 아니라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양배추와 사과. 그럼 애플 양배추 주스는 어떻게 만들까요? 이것 또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준비물은 사과 1개와 양배추 4분의 1개, 발효식초 1스푼, 그리고 물 200ml입니다. 먼저 냄비에 물을 끓여주세요. 그리고 팔팔 끓는 물에 사과와 양배추를 넣고 3분 정도 끓입니다. 그리고 재료를 꺼내 식히신 후 믹서기에 전부 넣어주세요. 여기에 발효식초를 함께 넣어주신 후 잘게 갈아주세요. 여기서 추가한 발효식초. 발효식초에는 초산과 유기산이 풍부하여 위액과 타액의 분비를 도와줘서 식욕을 증진시키고 소화효소의 작용을 활발하게 합니다. 또한 장 속의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배변 활동을 촉진시켜주죠. 이 애플 양배추 주스를 하루에 1컵 공복에 드시면 여러분의 장과 뇌 둘 다 건강해지실 거라 장담합니다. 왜 여러분에게 애플 양배추 주스를 공복에 드시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사과는 식후보다 식전에 먹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혈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과는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고마운 과일입니다. 몸속에서 찐득하게 변하는 사과 속의 펙틴 성분이 위에 오래 머무르면서 혈액 속으로 당분이 흡수되는 시간을 늦춰줍니다. 영양학 저널인 뉴트리언츠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베이징 대학교 연구팀에서 18세에서 24세 여성 18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밥 먹기 30분 전 사과를 먹었을 때 혈당 지수가 사과 섭취 없이 밥을 먹었을 때보다 그 수치가 무려 절반가량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식후에 사과를 드시게 되면 식사로 높아진 혈당에 사과가 기름을 부어 오히려 혈당이 이중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식전에 사과를 드시고 갈아 마시는 것보다는 껍질째 꼭꼭 씹어 드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갈아 마시는 것보다 씹어서 먹게 되면 소화 흡수 속도를 한 차례 더 느리게 만들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과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사과를 보관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과는 반드시 다른 과일 및 채소와 따로 보관해주세요. 왜냐하면 사과 속의 에틸렌이 주변 과일이나 채소의 숙성을 촉진시켜 금방 무르게 하고 시들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덜 익은 바나나나 떫은 감이 있다면 사과와 함께 보관해주세요. 그러면 사과 속 에틸렌으로 인해 빠르게 숙성되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감자를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좋습니다. 한번 싹이 튼 감자는 그 부분을 도려내거나 열에 익혀도 구토나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 속 에틸렌이 감자에 싹이 트는 것을 억제해줍니다. 감자 10kg당 사과 1개를 함께 보관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과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봤는데요. 하루에 사과 1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처럼 사과는 우리 몸의 보약인 과일입니다. 단순히 몸에 좋은 성분뿐만이 아니라 100g당 57칼로리밖에 되지 않는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하죠. 거기에 더해 사과 껍질에 있는 우르솔사는
지방 축적을 막고 연소를 도와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이죠. 정말 내 건강을 돌봐주는 주치의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죠. 그럼 오늘 사과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함께 해볼까요? 사과는 노년변비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과는 다이어트, 치매, 파킨스병, 각종 암을 예방해준다. 사과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당근, 고구마, 양배추가 있다. 사과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먹는 것이 적당하며 반드시 껍질까지 함께 먹어준다. 식전에 먹는 것이 좋으며 먹을 때는 씨를 제외하고 먹어야 한다. 사과를 보관할 때는 다른 과일과 채소와 함께 보관하면 안 된다. 이상입니다. 사시사철 우리의 주변에 있는 고마운 사과,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건강을 지키세요.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꽃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이상 건강꽃 필무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